여러분 행복하시죠? 표정은 아닌데.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뭐 행복하다, 감사하다, 뭐 그런 인간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뭐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정말 지친 현실인데 우리가 지쳐서일까요? 대한민국 아이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답니다. OECD 국가 아시죠? 먹고 사는 나라들입니다. 매년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 행복하냐? 대한민국 아이들이 22위를 차지했습니다. 몇 개국 조사했답니까? 놀랍게도 22개국을 조사했답니다. 예. 이 잘 나가는 대한민국 아이들이 불행하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전문가들이 꼽은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것 맞습니다. 뭐죠? 볼 것도 없잖아요. 공부, 성적, 학원, 입시 모든 전문가들이 꼽는 아이들이 불행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 성적, 학원, 입시. 세 번째는요.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공부, 성적, 학원, 입시, 경쟁.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불행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5초 동안 시간을 줍니다. 옆에 있는 인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은 무슨 개뿔.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은 여러분 제일 표정이 좋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집에서 왼수들을 볼 때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좋은 표정이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정신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니까 겁나게 힘들었잖아요. 왜 우리가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그래요? 엄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보니까 이렇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엄마 힘들어 죽겠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한풀이로는 우리가 결코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희생했다고요? 이제는 그딴 소리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법을 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요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왜 행복하지 않는가 물어봤더니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이해가 가요. 한 달 내내 목숨을 걸고 일해도요. 아이들 학원비 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노후 헛소리 하지 마세요. 노후를 언제 우리가 대비를 했어요. 이런 삶을 살았으니 이게 최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자제품. 네, 밤을 새도 정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1970년도에 우리 집에 없던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불과 50년도 안 된 그 시절입니다. 딱 50년 전에 대한민국의 보통 가정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뭐 겁나게 못 살았느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무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때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GNP가 거의 100배 성장했답니다. 2배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올시다. 혹시 행복지수가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로또에 대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학자가 연구했답니다. 누가 행복해지고 누가 불행해지는 것일까? 지금 행복한 인간이 로또에 되니까 행복하게 살더래요. 지금 불행한 인간이 로또에 되니까 불행하게 살더래요. 돈이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2만 불까지랍니다. 먹고 살 게 없으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먹고는 살잖아요. 어디 가서 먹느냐는 별로 관계가 없답니다. 아들 생일날 돈이 없어서 동네 분식점에서 먹었어.
호텔에 가서 썰었어. 이거는 차이가 없답니다. 먹느냐 못 먹느냐는 무지 차이가 납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해집니다. 둘째는 불행해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불행하지 않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돈 말고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생각입니까?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막 빵빵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은 행복과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도 아이들에게 물려줄 돈은 없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결심을 했죠. 아들아, 딸아, 늘 행복하지는 못했단다. 인생이 참 힘들어.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날도 참 많았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야. 아빠 행복하게 살았단다.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어요. 늘 기쁜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좌절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엄마 행복하게 살았다고. 맨날 TV 보면서 욕하면서 남 흉보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딴소리 해가지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때로는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린 참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단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귀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40대의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70대의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40대 손 들어보십시오. 70대 손 들어보십시오. 젊은 친구가 얼마나 힘들면 70이 행복해 보일까? 놀랍게도 두 집단의 행복지수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큰 행복은 전부 젊을 때 옵니다. 집 샀어요. 승진했어요. 보너스 받았어요. 아이고 70, 80 되면 그런 행복은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에게는. 그러나 뇌를 자극할 만한 엄청난 큰 외적인 행복은 젊을 때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아주 작은 일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행복지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작은 일상의 기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5월 달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계세요. 이제 90이 되신 어머니가 홀로 계십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시고 힘드실 텐데 늘 온화한 표정을 지으세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찾아가니까 아들이 왔다고 좋아하세요. 아들아 일로 와봐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베란다로 좀 와 그래요. 이 화분을 좀 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분에 줄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꽃망울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보라니까 봤죠? 왜요? 날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꽃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들아, 이 꽃이 6월에 피는 꽃이란다. 우리 아들이 왔다고 5월에 피었구나. 이런 헛소리를 하시면서 정말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신데요. 나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여러분 꽃 처음 봤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저걸 보고 어떻게 저런 미소를 지을 수가 있지? 내가 지금 저런 미소를 배우게 된다면 나의 행복지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늘 나의 뒤를 돌아보는 훈련을 합니다. 그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기억들이 있죠. 오래전에 강연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겨울이었나 봐요.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요.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요. 어두운 저녁인데 이렇게 웬 여자분이 나를 따라와요.
야,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구나. 뭐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쭈삣 자꾸 해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제 앞에 서서 선생님 꼭 이 봉투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뭐지 이렇게 받으니까 봉투 안에 돈 10,000원이 들어있어요. 이게 뭘까? 이렇게 보니까 수줍게 웃어요. 은행원이었는데 늘 월급을 받으면 이게 10,000원짜리 몇 개를 이렇게 봉투에 넣어놓는데요. 넉넉하지 않아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한 몇 개를 갖고 있다가 살다 보면 가다 보면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한 개씩 전해준다고.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듣고 택시 기사에게 200원 팁 받았던 이야기를 듣고 이걸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 젊은 친구가 뭐 월급이라고 했지 얼마나 되겠어요. 그 가운데 작지만 거품을 떼가지고 누구를 나눠줄 때 그 따뜻한 마음이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눈이 오는데요. 진짜 막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에서 이렇게 한번 안아줬던 기억이 나요. 그걸 보면서 아, 세상이 그래도 참 살만한 곳이구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만 봐도 우리 세상이 그래도 참 살만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또 막 힘도 들고 좌절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떠올리는 기억이 있죠. 제가 이렇게 좀 아프고 기침을 하고 막 이럴 때 어떤 할머니 환자분들이 이렇게 우세요. 선생님 아프지 마시라고. 선생님이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우는데요. 어쨌든 같이 울었어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이 저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지치다가도 일어서서 봐야 되잖아요. 작은 일상 가운데 그런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보여주고 싶은 짧은 엽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받았던 엽서인데 제 기억에서 지우지 못하는 감동적인 기억입니다. 이런 짧은 엽서였어요. 누가 보냈지? 우리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영상의학과 간호사야. 왜 이 친구가 나한테 이걸 보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엽서를 받기 6개월 전에 내가 우리 병원 간호사를 30명 모집했어요. 길을 가는데 표정들이 너무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래서 내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광고를 내가지고 30명을 모집해가지고 3번 강좌를 열고 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잊고 살았는데 6개월 만에 이 엽서를 받은 것이에요. 감동이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엽서를 보냈구나.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답을 달았어요. 교수님 6개월 전에 보낸 편지예요. 어제 받았는데 이건 뭐지? 그리고 읽어보니까 제 강좌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대요. 전주에 있는 한옥 마을로 홀로 내려갔대요. 밤에 감동이 오더래요. 써서 붙였는데 6개월 만에 도착하는 느리게 가는 엽서라는 것이었어요. 와, 그걸 내가 받았어요. 감동이었어요. 이 친구가 몇 달 있다가 나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 결혼해요. 축하한다. 부탁이 있어요. 그래. 주례? 내가 주례 쓸 나이가 아니에요. 사회를 봐야 될 나이예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신랑 데리고 와라. 그랬더만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 참 순박한 청년이었어요. 둘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꼭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있대요. 밥 먹고 난 뒤에. 눈치를 챘어요. 뭐 선물을 줄 것 같았어요. 내가 거절했어요. 아버님이 병환이 있으시고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선물을 받으면 좀 부담스럽겠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만 둘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너무나 행복해요. 큰 선물 드리고 싶은데 또 그러면 교수님도 부담이 되시고 이걸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작지만 정말로 작지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있대요. 우리 교수님이 꼭 받아주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대요. 내 강의를 많이 들었나 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갔는데 양복점인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선물을 내미는데요. 감동이었어요. 내가 받았던 세상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내가 가기 전에 2번이나 미리 찾아가지고 의논하고 또 의논해서 내가 입을 와이셔츠를 한번 이렇게 맞춰 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내미는데요. 정말로 행복해하면서 정말로 고마워하면서 또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내미는데 그들의 진정성이 들어있었어요. 감동 그 자체였어요. 참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돌아보면